안녕하세요. 요즘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보니 스트레스와 두통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끈지끈 한번 편두통이 발작이 되면 웬만한 진통제도 듣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죠.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의 강도를 알 수 없어요.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먹는 음식,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편두통의 기전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 원인으로 혈관 수축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혈관 수축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산소 부족으로 이제는 반사적으로 산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확장된 혈관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반동성 혈관 확장이라고 하는데 반동성 혈관 확장만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경 이론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신경 말단으로부터 혈관에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관여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통증 유발 물질인 P물질이나 뉴로키닌 A가 혈장 단백질을 유출시켜 무균성 신경성 염증으로 편두통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과정에서 혈관 확장이 이루어지고 세포에서 세로토닌, 히스타민 같은 통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염증 반응은 더욱 확산되고 편두통은 더 극심해지는 것이죠. 편두통은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증상은 전구 증상, 전조, 두통, 후구 증상 4단계로 구분해요. 전구 증상으로는 수시간에서 수일 전에 30-40%가 경험하는데 우울하다든지 분노감,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고 심한 피로감, 아픔,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조 증상은 시각, 감각, 운동신경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눈앞에 검은 점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물체가 작게 보이기도 하고 실어증처럼 말하기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두통으로 한쪽만 욱신거린다든지 머리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두통이 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진정되기도 해요. 햇빛이나 소리, 냄새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후구 증상으로는 정신이 멍한 것 같고 무기력감, 기분이 다운되는 증상, 말하기도 귀찮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일반 두통과 다르게 편두통 진단 기준은 한쪽 두통이 있는지 맥동성 두통으로 벌떡벌떡 콕콕 쑤시는 두통인지 중간 강도 이상의 두통인지 신체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하고 오심, 구토, 광공포증과 소음공포증 이 중에 1개 이상 증상이 있으면 편두통으로 진단하게 돼요. 치료약으로는 일반약과 전문약이 있는데 일반약 중 대표적인 것이 마이드린, 미가펜이 있었는데 원료 수급 문제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임시 통증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럴 때 한방요법, 세포교정요법을 하는데요. 편두통이 자주 생기는 분은 하루하루 일기장을 쓰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다 보면 편두통 발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회피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음식으로는 우유, 밀가루, 땅콩 같은 견과류, 술, 커피, 포도, 양파, 옥수수, 복숭아, 조미료 등이 있고 아민 함유 식품으로는 초콜릿, 치즈, 맥주, 와인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편두통 환자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서 통증 역치가 낮아 통증을 더 심하게 오래 느끼게 되므로 세포교정요법에서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교정과 음식 관리를 하는데 영양소로는 신경이완작용이 있는 마그네슘과 활성형 시아니딘으로 4주 만에 90% 이상 근치 가능하니까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시도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